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화세입니다. 이제 문학 말고 비문학이 있는데, 문학은 예술성, 감동이 있는 거고, 비문학은 문학이 아닌 거예요. 뭐 실용글이에요, 실용글. 실용글의 대표적인 거는 설명문과 논설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논설문은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설명을, 해설을 분명하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설득하는 논설문 계열로 진화해서 설득 중에서 특별히 광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정말 광고는 넓을 광자에 알릴 거예요. 널리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요? 사람들이 이 광고의 목표가 있겠죠. 뭔가를 사게 하든지 공익 광고가 있든지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려고 가진 방법을 다 쓰죠. 팩트도 쓰는데 이 팩트, 사실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럼 알았어, 잘났어 이렇게 하는데, 감정을 움직이면 사람이 사죠. 그러니까 이 감정을 움직이는 광고의 오류, 이거 사실이 아니다, 팩트가 아니다, 좀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정보가 이게 객관적인 것 같지만 이 회사에서 유리한 것만 전달하는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거는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객관이 정말 객관인가, 이 근거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이 근거를 따지지도 못하게 어떻게 해요? 거기다 감정을 집어넣어요. 감성을 올리면서.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해서 설명해요, 설명. 요거 자체는 설명. 이 설명 객관적인 것 같지만 뭐라고요? 완전히 주관적이라고. 회사에 필요한 것만. 광고를 접하는 사람이 생각이나 행동 변화, 이게 설득이에요, 설득. 이득이다, 이득. 자, 학생들이 말하는 개이득이다. 그럼 이득이 뭐예요? 이득, 행동이 변화돼요. 자, 공부해라고 했을 때 이거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하는 건 이거. 그런데 이 행동 변화를 할 때는 감정으로 엄마가 정말 바라거든, 이런 게 공부 더 잘하거든. 엄마 소원이야, 이런 게 더 바라거든요. 그래서 설득을 하게 되면 행동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 변화가 안 일어나면 다 잔소리죠. 엄마들은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행동 변화를 안 하면 엄마를 잔소리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옆에 있는 학생도 행동이 변화 안 하면 동화쌤은 끊임없는 잔소리꾼이 되는 거죠. 좀 슬프죠. 자, 목적에 따른 광고의 유형. 그쵸. 항상 목적. 이 눈목자예요, 이거는. 눈목자. 이게 관역적이고, 목적어. 그러면 눈으로 꽂아서, 내가 눈으로 꽂아서 보는 목적이 뭐냐? 이게 목적어예요. 이게 대상이. 자, 목적에 따라 광고는 이게 유형, 형태의 종류가 달라요, 형태의 종류가 달라. 어떻게 되느냐? 자, 상업 광고랑, 이건 사익을 위해서. 자, 공익 광고, 공익을 위해서. 사사로운 이익, 공공의 이익. 이게 조금 다르겠죠. 자, 이렇게 보면 특정 기업이 우리 제품이 짱이에요, 자기 좋은 것만 얘기해주고. 자, 서비스도 우리가 최고 서비스입니다, 좋은 것만 얘기해주고 나쁜 거 다 빼고, 아이디어를 얘기해주면서 아이디어 이거 대단하죠 하면서 판매를 촉진하며 재촉하고 전진시킵니다. 그래서 이익을 목표로 올리는 것이지 멋있게, 그쵸? 근데 이제 광고가 너무 뻔하게 이익을 위해서 광고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안 보니까 좀 멋있게, 재미있게, 감동적이게, 이렇게 하면서 너무 직접적이지 않고 세련되게, 멋있게, 재밌게, 감동적이게, 또 뭐라고요? 이걸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쭉 가다가 나중에 갈 때 초코파이 하나 딱 주면 그게 광고죠. 그래서 요즘 광고를 보면 초반에 보면 이게 무슨 기업 광고인지 무슨 이익인지 몰라요. 쭉 하다가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화장품 병 하나 나오고 그거요? 이렇게 되면. 자, 공익 광고는 정치 대책을 홍보하고, 건강과 복지. 그럼 복지는 뭐냐? 그럼 사람들이 함께 잘 살게 하는 거를 증진하고, 교육 환경을 어떻게 만드는지, 담배 피지 마세요, 이런 것들처럼 학교 주변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사람들을 유도하는 거예요.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해야 되니까, 이거는 너무 이렇게 멋있고 재밌고 감동, 이것도 있어야 되지만 너무 추상적으로 쓰면 효과가 반감해요. 그래서 약간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 목표를 명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목적에 따르냐, 목적. 누가 이기냐, 이런 거예요.
개인이, 공공이. 자, 광고 설득 이렇게 하죠. 보세요. 설득을 하는데. 자,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매력적인 모습을 보면서 너도 입으면 저 여자처럼 멋있어 보일 거야. 저 남자처럼 섹시해 보일 거야.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따라하죠. 근데 입으니까 현실은 다르죠. 그래서 블로그에 보면 나오죠. 연예인이 입은 그 옷, 내가 입은 옷 이렇게 보고 사람들이 막 웃죠. 그렇지만 어쨌든 동일시하고 따라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먹히죠. 자, 친근감 주기. 평범한 사람들을 광고에 동조죠. 이거는 연예인이고 이거는 평범한 사람이야. 평범한 일상이야. 그러니까 나도 할 것 같아, 왠이. 이게 설득 전략을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연예인 거를 했을 때 고급 제품, 이렇게 했을 땐 대량의 제품, 이렇게 하겠죠. 싸고. 가격의 차이도 많이 날 듯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사치품일 가능성이 있고, 이런 필수품일 가능성이 있죠. 광고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자기의 일상인 것처럼 느낌을 갖게 하죠. 근데 요거는 내가 연예인이 아니라는 함정이고, 요거는 친근하게 되었지만, 이게 보기에는 친근해 보이는데 나한테는 별 필요 없다는 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이렇게 팩트로 얘기를 해주는 것보다 이렇게 감동, 느낄감, 움직일동. 감정을 움직여요. 이걸 가지고. 서비스하면서 좋은 느낌 이미지로. 그래서 계속 반복해요. 세뇌시켜서. 기왕이면 똑같은 사례면 요거를 선택하게 이렇게 만들죠. 비슷한 사례면 이걸 선택하게 하고, 두 개나 세 개를 떠올릴 때 이거부터 우선적으로 호감을 갖게 해서 귀찮으니까 이거 이렇게 만들죠. 자, 그렇게 해서 감동을 하는데 이거 보세요. 아까 어떤 식으로 하느냐. 기발한 발상으로 인상, 기하고 발랄한, 기발한 발상으로 발상, 상상을 출발하는 거. 기발한 생각을 통해서 강한 임상. 참신하다, 새롭다, 이렇게. 그래야 보니까 재밌으니까. 광고 메시지를 강하게 확 느낌이 남죠. 기이한 거니까, 특이한 거니까 잘 기억하죠. 불안감. 광고를 보는 사람에게 불안감.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뭐라고요? 보험 안 하면 안 할 것 같고. 불편함을 계속 강조해서, 조금만 하시면, 전화만 하시면 해결하는데요. 이렇게 공포감. 요거 안 사면 힘들다. 이렇게 만들어서 설득하는 거죠. 똑같이 운율적 효과로, 이제 기억에 남기기 위해서는 새로운 음악, 유행시키는 것처럼 광고 CM송이라고 하죠. 반복해서 계속 리듬을. 그래서 라디오 광고를 하면서 계속해서 뭐라고요? 쇠뇌를 시키자. 그럼 그것만 떠올리자.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이 쇠뇌가, 초등학생들이 뭐라고요? 뭐 나오면 퉁퉁퉁 따라서 하죠. 많이 보면. 웃음 유발하기, 재밌고, 전문가 등장시키기, 비교하기, 대조하기. 이거보다 이게 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라는 전략. 여러 가지 광고 전략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 광고의 특성이 뭘까? 뭐 이런 거 구분하는 거는, 도움이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화면이나 광고로 보여주는 글쓰기의 전략과도 같을 수가 있습니다. 광고의 설득 전략이 좀 다르대요. 보면, 상업 광고는 많이 사라. 전략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전략과 전술이 있죠. 전술 기술이고, 전략은 전체적인 대략적인 방향성인데, 이게 더 크죠. 전략 안에 전술이 있으니까. 공익 광고는 공공정책, 정부 대책을 유도하도록, 참여입니다. 참여. 유도.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안내한다는 거죠. 자, 인쇄 광고도 있고, 영상 광고인데, 인쇄 광고는 이 인쇄한 사진, 영상 광고도 이미지니까, 둘 다 이미지겠죠. 이렇게 이미지. 보여주고, 맛있게 생겼다. 이렇게 사게 하는 거. 이미지. 라디오 이런 건 소리죠. 음악 중심 들려주기죠. 소리나 음악. 반복되는, 운율 효과로 반복되는. 주요 소비층의 연령이나 성별이나 연령이나 직업에 따라서 이제 설득하는 전략이 다 다르겠죠. 조금씩. 그래서 광고의 타켓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갑니다. 타켓을. 그래서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타켓을 정해서 그래 왜 이걸 왔는지 누가 보라는 건지 이렇게 뚜렷해야 된다는 거죠. 제작 비용에 따라서 만드는 방법이 되게 많이 들고 제작 기간을 어느 정도 잡느냐에 따라서 뭐 4개월을 담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광고 안에 설득 전략이 달라집니다.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요인들을 고민하고 숙려, 깊이 생각하는 게 숙려예요. 고민 생려해서 광고 설득의 전략을 변화시키면서 타겟의
변화되는 그래프를 수치로 확인을 하죠. 그래서 광고를 얼마나 보고 판매량이 얼마나 넣고 이렇게 해서 다 조사한 다음에 광고가 먹혔나 안 먹혔나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매체와 글쓰기네요. 매체는 매개체입니다. 이게 물체고, 매는 A와 B를 연결하는, 이게 매입니다, 매. 그러니까 매파라는 게 있죠. 결혼식 할 때 A와 B를 하는 노파, 연결하는 노파가 매파고, 촉매라는 게 있죠, 과학에는. 재촉하는 매개체입니다, 촉매. A와 B의 화학 변화를 시간을 땡겨주는 게 이제 촉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매개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도 매체고, 글쓰기니까 쓰기와 관련된 거니까. 온라인 대화했을 때 채팅도, 전자우편도, 블로그도, 인터넷 게시판의 댓글도 전부 다 오늘날 메시지 전달 방법이 다양하게 해졌다는 거죠. 정보통신 기술, 그러니까 인터넷 매체나 뭐 여러 가지 핸드폰 기반으로 문자 언어를 의사소통을 하게 간단하니까요. 더. 왜? 이게 간단하고 싸고 빠르고 대량으로 전달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파바바박 해서 의사소통이 한계였는데 옛날에는 이걸 책으로만 봤어야 되는데 이제 이 텍스트, 이걸 뭐라고 텍스트라고 하죠? 이 한계가 시공간에 시간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왜? 들고 다니니까 핸드폰을 텍스트를 매일 읽게 돼서 이 텍스트를 글자를 안 읽으면 글자 중독 현상처럼 부들부들 떠는 사람도 있고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 텍스트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라는 거, 그 짧은 글을 어떻게 읽고 짧은 글의 행간의 뜻을 어떻게 읽느냐도 이제 중요해졌죠. 자, 같은 동일한 목적과 의도, 왜 그걸 하고 싶냐에 가진 글들을 전달하는 매체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내용을 쓰는데 핸드폰에다 쓰는 거랑 블로그랑 쓰는 거랑 전자우편으로 보낼 때랑은 조금씩 형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매체는 사람들이 어떻게 쓰고 있나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적인 교육에서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글쓰기 교육과 관련돼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댓글 100자를 쓰라고 했을 때 이 댓글 100자를 잘 꼼꼼하게 자기 전략에 맞게 자기 느낌에 맞게 쓰는 사람도 많지 않으니까 이런 교육이나 이런 내용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댓글 100자 잘 쓰는 훈련, 훈련 필요해 보이는데 사실적으로 사람들이 안 하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때 한 번 보내버리면 끝나잖아. 확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확 날아가니까 신속하게 했는데요. 빠르게. 속도 있게. 한 번 보낼 수 있는 문장이 근데 한 100개, 뭐 200개?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게. 그래서 이 문자 메시지를 컴퓨터에서 써서 휴대전화로 보내버리는 PC에서 써서 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니까 길은 문자는 거의 다 PC에서 작성하죠. 자, 온라인 대화는 인터넷상에서 동시에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내 글이 올라가면 순식간에 휙 사라져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의사소통처럼 교환이 일어나는데 이게 또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서 딱 올라가면 휴대를 까든지 아니면 댓글이 남아요. 자, 인터넷에서 한 10년 전에도 5년 전인가 카페에서 어떤 사람이 댓글을 이상하게 달아서 이 댓글 나중에 다 검색되던데 에이 무슨 영어인데 지금 카페에 가서 A 사람 댓글만 하면 댓글 그 사람 쓴 댓글만 쭉 리스트로 다 떠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이렇게 댓글을 다 그 사람이 쓴 걸 점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써셔야 돼요. 심지어는 이 사람이 이 게시물에 좋아요를 했어요 까지도 다 드러나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향이나 기질, 정치색 이런 것까지 다 알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 휴대전화는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줄일 수밖에 없어요. 많이 못 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가로 궁금하면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전화가 오지 않을 만큼의 핵심을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돼요. 띄어쓰지를 하지 않는 경우, 왜? 잘 힘들어서 불편해서 타자가 익숙하지 않으면, 아니면 그냥 이어쓰는 경우도 있죠. 조사나 어미를 생략해서 팍팍팍팍 쓰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띄어쓰기를 않거나 조사 어미를 하면 어른들하게 하면 이거 버릇없다고 그러죠. 성의 없다고. 성의 문제입니다. 성의. 자, 감정 표현을 이게 학생들이 쌤 오늘 학원 못 와요. 그럼 넵하고 하면 네 해주면 그냥 끝나는 건데 넵 하면 완교한 답변처럼 보이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웃음 표시까지 안 해주면 애들이 화난 줄 알아요.
그래서 이모티콘을 할 수 없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을 알 수가 없으니까. 말을 줄여서 표현하거나 소리를 나는 대로 적는 경우도 많다. 이거 뭐라고요? 말 줄여서 말 줄임표 인터넷 용어로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그래서 인터넷 용어 자체를 익숙하게 익히지 않으면 그 연령대 사람들의 말을 글 써놓은 댓글을 이해 못할 경우도 많죠. 문장 길이를 짧게 얘기하면 이거를 게을러서 그런 것도 있지만 경제성이라고 그래요. 경제성. 말 줄여서. 이렇게 줄여서 보니까 감정 표현을 할 필요가 있어서 표정이나 동작, 감정의 이모티콘, 그림이나 의성어, 의태어를 많이 사용해서 사람들이 그 감정 표현이나 느낌 표현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학생들 경우에는 이건 어른들 경우에도 교육이 필요한데 학생들 경우에는 항상 접하는 아이들한테는 어렵지 않은 단락이에요. 그래서 이제 빠르게 나가는 거죠. 전자우편, 이메일입니다. 시간적으로 여유롭게 글에 제한이 없이 길게 써도 되니까 파일 첨부도 하기도 하고 동시에 이 우편에 나오는 뭐 몇백 명 카페에 있는 사람 한꺼번에 휙휙 전달하죠. 그 다음에 전달 기능을 이용하면 순식간에 전달되죠. 근데 인터넷도 이제 핸드폰도 전달 기능 이용하면 휙휙 전달됩니다. 비교적 긴 내용입니다. 비교적이라 그랬죠. 비교적. 그러면 이렇게 보면 다른 이 매체들마다의 길이 특성 이런 걸 표처럼 만들어가지고 표처럼 만들어서 길이, 예의, 형식의 뭐 예를 들어서 엄격성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해가지고 표해가지고 여러 개를 이렇게 써놓으면 도움이 되겠죠. 이게 글의 내용을 뭐 타자 치는 거랑 똑같으니까 수정한 다음에 보냅니다. 이제 독해를 10개는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10개는 모르겠죠. 문서, 사진, 동영상 다 첨부할 수 있고 인터넷 주소 링크해서 보내면 그거 따라오죠. 핸드폰도 다 되긴 됩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으로 본다는 거, 전자우편은 PC로 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자우편으로 핸드폰에서 전자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요새는. 그러니까 이제 기능이 막 섞이고 있는 거죠. 블로그는 자기 집이에요. 집, 글의 집, 인터넷 집. 관심사를 자유롭게 올리고 개인 공간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오픈해 놓으면 공개된 공간이죠. 그러니까 요게 중요하죠. 개인 공간일 때는 폐쇄시켜 놓고 그래서 요 개인 공간 볼 수 있는 사람들하고 공개된 자료하고 이 자료를 처리를 달리 해놓죠. 주제는 무엇이든 가능하고 의미를 풍성하게 음악, 사진, 동영상으로 이게 능력자들이 이렇게 하죠. 보통은 글만 올리고 공유할 수 있도록 비교적 짜임새 있는 형식으로 쓰거나 격식 있는 문장을 갖춘다. 그러니까 이게 좀 발표하는 거죠. 발표하는 거. 왜? 어느 사람이든 공간으로 비워놔서 누구나 보니까 불특정 다수가 예의를 지키면서 이해할 수 쉽게 이렇게 써놓는 거죠. 인터넷 게시판에 이제 댓글 답니다. 그래서 글에 대해 짧게 답한다. 비교적 짧게. 그러면 길은 건 뭐냐? 답글로 달죠. 답글. 댓글하고 차이 나게. 왜? 댓글을 아주 길게 들으면 남은 댓글이 안 보여요. 신뢰가 돼서 답글로 다는 거예요. 교수님 댓글을 쓴 사람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다 읽어요. 소통하고 그 댓글에다가 또 댓글을 이어서 달죠. 이게 댓글놀이고 댓글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죠. 게시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느낌, 의견을 자유롭고 얘기하고 대체로 짧아 간략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한번 또 하고 또 얘기하면 또 얘기 또 하고 하면 나중에 쭈르륵 이어보면 이거 전체 정리를 하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답글을 써버리면 사람들이 또 이거에 대한 답글은 잘 안 들더라고요. 정리는 그래요.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에 쓸 때 바람직한 자세 존중해라 타인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타인을 무시해버리면 나중에 그 흔적이 다 나와요. 남들 보기가 안 좋아요. 자기가 맞았어도 이겼어도. 존중 배려할 때 그런 글쓰기 태도를 가자. 수용적으로 넓게 함께 살아간다는 거죠. 그 잘난 척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자, 됐나요? 자, 이건 뭘까요? 안과 바뀌다는 다른 가족. 안과 바뀌. 왜 안과 바뀌 다를까? 어떤 가족. 공익 광고래요. 영상으로. 가족의 소중함.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소통, 대화. 기본적으로 대화죠. 대화를 얼마나 하느냐. 특히 아침에 밥상머리 대화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 성적이 다르는데 삶의 안정감이 다르고 평범한 인물들을 등장시켰어요. 집 밖에서 긍정적인 모습과 집 밖에서는 막 밝게 보이는데 안에서는 막 티격태격 싸우고 이게 대조는 차이예요. 차이를 보여주면서
안에서 소통을 하지. 가족이 있어서 소중한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평범한 일상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엄마하고 딸, 아빠하고 아들 이렇게 되나 보네요.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던 흔한 이야기. 근데 이게 자신의 이야기, 평범한 사람들 자신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아니 우리 집에 한옥 가면 이거 우리 집은 이렇게 안 하는데 뭐 버르장머리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상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평범한 거구나, 이렇게 친근함이구나. 됐어요? 안과 밖이 다른 강도의 강공부. 안과 밖이 다른 사람입니까? 밖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하는데 안에서 막 싸우는 사람. 왜 그러냐면 가족이 사회의 셀 단위예요. 기본 단위. 그래서 가정에서 이렇게 사회로 확장되기 때문에 여기서 긍정적으로 해도 이게 만약에 긍정적이 못하면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의문문 형식으로 여기죠. 이렇게 질문. 의문문 형식으로 광고 카피, 광고의 글자를 카피라고 그래요. 글자들. 카피, 커피, 코피 이런 책도 있거든요. 카피를 쓰느라고 커피를 먹다가 코피 터진 말. 광고를 보는 사람들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동료에서 상냥한데 동료한테만 이 동료 상냥한 것처럼 엄마한테 좀 상냥해 좀 해주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후회하고 울어요. 엄마 죽으면. 꽃집 주인 손님들한테 친절한데 엄마한테 불편하게. 이 엄마가 손님이라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할 것인지. 아들에게 불친절 안 하는데요? 에? 아들에게 불친절 안 하는데. 그래 엄마 이효재 엄마 아들이 손님이라고 생각해봐요. 친구들과 쾌활한데 아빠랑 해서 말 없어요. 친구처럼 해도. 근데 친구처럼 안 놀아주니까 아빠가. 근데 놀고 싶을 때 좀 놀아주라는 거죠. 이제 아들들한테 내가 말해요. 내가 아빠지만. 아빠는 놀 줄 몰라 이러느라고 까먹었어. 그러니까 네가 놀아줘. 그럼 따라 놀지. 그러니까 아빠가 놀 줄 아는 거 좀 찾아줘. 그럼 부탁하는 거야 아들들한테. 회사 사람한테 자상한데 아내한테는 박정현. 이거 왜 그래? 이런 경우 많다는 거죠. 집 밖에서 모습과 집안의 모습을 대화를 하면서 보여줘. 그러면 조금 더 배려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근데 누구는 뭐 밖에 가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안에서 쉬어야지. 그쵸? 안에서 배려하면 더 잘 쉴 수 있어요. 더 재밌게.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가족 간의 원활한 부드러운 소통을 위해서 집안의 모습을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잘해줘야 된다. 그래서 네가 너한테 엄마한테 좀 잘해주라고 내가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그겁니다. 이해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이거 막 한 대 엉덩이 이 뒤통수는 아니고 등짝을 때렸는데도 웃고 좋아하네요. 정하쌤입니다.